2009년 1월 20일 그 시점이 한편에서는 이제 뉴타운 바람이 이제 엄청 거세게 불 때,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이제 총선에서는 이제 뉴타운만 걸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런 정도였었고, 오세훈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내세웠던 게 한강 르네상스. 품격 있는 문화공간 한강 르네상스가 출연하겠습니다. 엄청 화려한 그런 청사진을 저기로 해놓으면서 이게 이제 용산 4구역도 이제 개발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거였죠. 저 인허가 절차들에서 다른 데보다 한 2배로 압축적으로 이게 엄청 빨리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개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, 여기만이 아니라 철거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밑에서는 조합에서 만나자고 해도 협상이나 타협이 안 되고, 거기다가 이제 용역 깡패들이 계속 들쑤시면서 뭐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 4구역에서 똑같이 나타난 거죠. 그래서 이제 1월 19일 날 그 막루 농성에 들어갔던 건데, 근데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 2년 차를 막 접어들려고 하는 때인데, 2008년도 집권 1년 차에 강병 촛불을 겪었잖아요. 시민의 안전과 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권력을 투입하여 비폭력. 촛불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법질서 확립이거든요.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용 원칙, 강력한 어떤 이런 걸로 해가려고 계속 그 원칙을 천명하고 있던 타에 저 지방도 아닌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한강 대로변 바로 이제 길 옆에서 그런 이제 막루를 짓고 또 화염병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. 컨테이너 안쪽에 철거민들이 막루 투쟁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다 사고 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것은 인내 진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. 참고.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가 다 소진된 다음에, 예를 들어서 화염병 같은 것들이 다 떨어졌다든지 그때까지 참는다는 거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회 시 진압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텐데,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이제 서둘러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진압을 하다가 사람까지 죽게 됐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추모 대회도 하지 못하도록, 아예 집회 신고를 내도 안 받아주고 접수도 안 하고 집회 신고 추모 대회조차도 못하게 막으면서 고립시키면서 고사 작전을 쓰더라고요. 아주 잔인한 거죠. 정부는 우리 아저씨들 경찰 특공대들을 투입해서 죽게 하고는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 한 번 없이 부검을 하여 시신을 훼손했습니다. 20일 날 참사가 나고 나서 가족들은 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하려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, 도리어 용산경찰서에 그렇게 그런 남편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시점에 시신을 빼가지고 5명의 의사를 미리 배치 딱 해놓고서 들어가자마자 2시간 만에 동시에 이게 부검을 해버리는 거예요. 왜 부검을 이렇게 서둘렀는가? 이런 것들이 참 의문스러워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시신을 갖다 인도하지 않았거든요. 나쁜 아들 용돈 질러주고 했는데 우리 아들 누가 질러주니? 엄마 못 가. 엄마 못 가. 아빠 때문에 못 가. 이 아빠가 어떻게 죽었어? 유가족들은 뭐 이거 얘기라도 좀 돼야지, 뭐가 이렇게 뭐 장례를 치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계속적으로 고사 작전을 쓰는 거예요. 고사 고립시켜 놓고. 그 순천향병원에 우리는 이제 고립돼 있었고,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시민대책회의, 범민대책회의 이제 쪽 그 수배자들과 유가족들은 거기에 있고, 그리고 또 남일당 현장에서 매일 그 경찰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고. 아저씨 죽지 말라고. 이렇게 이제 355일 동안을 뻗팅기면서 이게 협상을 이제 나중에 장례 협상을 끌어낸 거죠. 355
50일 동안 냉동고에서 너무너무 추웠네. 구속됐던 사람들은 징역 4년에서 5년씩 다 받고 이제 징역 다 살고 나왔고, 유가족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출소자들도, 구속됐던 사람들도 그렇고, 이게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. 유가족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. 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다. 국법 질서에 도전한 테러리스트처럼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런 누명을 벗고 싶다고 하는 게 유가족들은 이제 얘기인 거죠. 이게 이제 6년 전에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인데, 가면 이제 황당하잖아요. 사실 거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, 사실은 내가 그런 위치에,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던 거죠. 쌍용차, 밀양, 기룡, 강원도, 강정, 스타케미컬, 보건복지개발원,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 등 많은 현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. 기억한다는 의미는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누명을 풀고, 그래서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,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다. 용산에서 그걸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쌍용 자동차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강제 진압 들어가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몹쓸 교훈을 저들한테 줬다. 이렇게 사람을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였는데도 별 자응이 없으니까 이만큼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해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용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,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같은데, 용산을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기를 힘들어해. 와보기를. 그때도 그랬거든요.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탐욕의 그걸 들여다보는, 정면을 응시하는 거울 같은 것들이니까. 이런 게 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정말 요구해가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만 비슷한 비극, 더한 비극, 이걸 막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.